어떤 분 위에 계시는 분은 브론즈인데 밑에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추천 매칭이 엄청납니다. 실제 상황이 그게 선정보다는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언젠가 소실적이 무너질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놓는 순간, 아직 완벽하지 않은 순간 휘청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10만 원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한지 크라운 될 거니까. 나는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업이에요. 어차피 나 와우팩을 구매해놓은 거고 10년 동안 제가 10만 원 쓴다고 해서 제가 레그가 다 무너지고 10만 원을 쓰고 있다 해도요, 사장님 10년 동안 써봤자 1200이에요. 조한지 사장님 크라운 되면 저한테 일주일에 들어오는 거 2천만 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반품하지 마세요. 제발 자리 지키세요, 사장님. 그래서 좌우에 매칭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무조건 15%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대실적만 내려간다고 내가 쉽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사장님 누구는 대도 없어. 5명, 10명인데 나 대실적만 있고 소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미치겠어 진짜 그런 상담 때문에. 그냥 5명, 10명은 대가 아니에요. 한 200만 점 정도 있어야 진짜 무너지지 않는 대실적이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한쪽이라도 파세요. 한 우물이라도 깊이 파고 스킬을 키우시면요, 소실적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내가 그만큼 역량이 키워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많은 리더들을 담아봤기 때문에 안 되는 데서 자꾸 일하지 마시고요, 되는 데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감을 익히세요. 네. 그러다 보면 소실적에는 분명히 사람이 나오고요. 결국에 소실적에 사람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 되어 있는 것들은 한 명 들어올 때 15만 원. 제가 뭐 많이 들어올 때는요, 막 하루에 10명 들어올 때는 막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없어지고 싶어요. 하루에 10명 들어올 때 하루에 150만 원씩 뜨거든요. 기절할 거. 이거 정말 내가 버는 분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파트너를 밥 많이 사줘야지 막 이런 생각 들고요. 파트너에게 많이 베풀자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실적이 한 명 들어올 때 15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검증해야 될 게 뭐냐면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직급에 따라서 이거에 15%의 지급받는 프로테이지가 다르냐 안 다르냐 되게 중요해요. 보통의 기업들은요 보면 브론즈일 때 1%, 로얄일 때 3%, 실버일 때 뭐 5%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직급별로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이아몬드 되면 우리는 20%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우리는 15%인데 우리는 다이아몬드여도 15%인데 자기네는 막 20%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직급별 차등이 있으면요 무조건 사재기가 발생합니다. 시크릿의 다이아몬드 유지 볼륨은요 좌우에 80명이면 다이아몬드를 인정합니다. 근데 저 다이아몬드 유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서는요, 자 80명, 79명만 돼도 저는 루비예요.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의 와우팩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거에 대한 차등을 준다고 하죠. 타 회사처럼 이렇게 직급에 대한 차등을 주면요, 다이아몬드일 때 15% 줍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에 대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루비로 떨어져요. 이런 회사는요, 루비일 때도 5%밖에 지급이 안 돼. 네가 직급 유지 못했으니까 15% 못 줘, 5% 줄 거야. 그러면 1,500만 원 받을 게 500만 원 된다고요.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79명, 80명은요, 한 명 차이 납니다. 와우팩 하나 얼마예요? 220만 원이에요. 220만 원 베팅해서 500 받을 게 1,500으로 된다면 사야 안 사요? 사야 돼요, 선생님. 무조건 사야 돼. 물어보지도 말고 사야 돼. 숨 드시지 말고 긁어야 된다. 이게 나중에 가면요, 2팩, 3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크릿은요, 이때도 15%지만 내가 이렇게 떨어져도 15%예요.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급은요, 영원히 그냥 다이아몬드입니다. 직급의 차등이 없다는 얘기는요, 220만 원을 베팅해도 나한테 차이 나는 소득은요, 15만 원입니다. 제가 한 명 들어올 때 딱 15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직급의 차등을 주지 않으면 1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런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아마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많은 네트워크들이 들어올 거예요. 제발 이런 거 좀 분석할 줄 아세요. 뭐 직급이 올라갈 때 다이아몬드면 20% 준대만 보지 마시고요. 직급에 차등이 있나 이런 것 좀 검증하시라고요. 시크릿은 이게 없어요. 처음 직급부터 브론즈라는 첫 직급부터 크라운이라는 최고 직급까지 15%입니다. 15만 원 받으려고 220만 원 베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팀 커미션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주급적 1억, 한 달에 1억이라고 하는 보너스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너리는요, 구조상 그림을 보게 되면 삼각형, 아주 정피라미드의 구조예요. 정피라미드의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으로 수당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은 가장 아래쪽으로 하지만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요 제한하는 락을 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아메이나 뉴스키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영향력 뛰어난 사람에게 많이 베풀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시크릿은요 아메이 최고 직급자보다 부자한 사람이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때. 아메이의 매출이 똑같이 100억이고 시크릿의 매출이 100억일 때요. 아메이의 최고 직급자는 30억이든 35억이든 혼자 다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크릿은요. 부자 성사장님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1억밖에 못 받으세요. 한 달에 1억이요. 그게 제한이에요. 어차피 똑같이 회사가 100억의 매출을 한다면 35억을 분배합니다. 근데 얘네는 상위 클래스에부터 분배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시크릿은요. 상위 클래스도 무조건 1억이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1억을 35명에게 나눠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의 공동체라고 설명을 하고요. 시크릿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사장님들보다 1억을 먼저 가는 것 뿐이에요. 먼저 했으니까. 제가 선점을 먼저 했으니까 그 정보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1억에서 다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는 1억의 중국점 클럽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왜? 리더들이 일하는 영향력도 모두 다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밑에서 파일을 키우고 1억의 소득의 제한으로 걸리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는 1억의 중국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모두가 돈이 돼요. 그래서 팀 커미션은요. 누가 먼저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좀 더 노력을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지막은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펼쳐놓으면요.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니라 사다리꼴의 구조가 나올 거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팀 커미션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추천 매칭이에요. 추천 매칭의 제도 때문에 파트너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네, 뭐 파트너가 또 말을 안 듣는다, 또 뭐 나를 무시한다, 나를 스폰서를 안 본다, 아시겠죠 진짜. 그냥 주세요. 스폰서를 안 보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 그 사람이 성장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이 벌고 있는 돈의 20%를 공유받을 건데 그냥 두세요. 그러면 그냥 두시고요. 저는 정말 리더십은요. 리더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리더라면 배려하세요. 그냥 배려하세요. 무조건 이해하세요. 저는요. 무조건 바이너리 위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득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파트너는요. 늘 스폰서에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의 구조상. 그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직원은요. 항상 상사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내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천 매칭 제도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감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파트너를 도와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기준으로 요거는요. 그림상 1대입니다. 요렇게 되면요. 얘네는 2대입니다. 요렇게 내려가면 그림상 3대입니다. 그 밑에서 나오는 파트너는 4대입니다. 우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추천 매칭을 갖습니다. 1대부터 4대 안에 영향력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 많이 받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추천 매칭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만 해당하느냐. 혹은 4대까지의 파트너에 대한 소득을 받을 건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을 때 그 밑에 있는 하위 파트너를 인정할 거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시크릿은요. 세대에 인정을 합니다. 대수의 인정이 아니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잘 펼쳐서 이 친구가 두 라인을 형성했으니까 소득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요. 나의 1대가 맞고요. 여기에 대한 20%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이 친구가 두 라인을 확장하지 못했네요. 한 명만 추천했네요. 영향력이 부족하네요. 이 친구도 한 명만 했네요. 이 친구도 한 명만 했네요. 이 친구도 한 명만 했네요. 근데 얘가 두 라인을 했네요. 얘는 나한테 5대입니다. 그런데 시크릿은요. 1대, 2대, 3대, 4대 안에 두 라인을 펼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그림상 나의 5대지만 나의 1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은요. 얘가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의 성향이고 지금 당장 추천하지 않을 사람도요. 무조건 먼저 선점시키세요. 지금 당장 할지 안 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면 얘네들이 다 혜택을 볼 거기 때문에 나는 단 여기서 일할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 내려간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주네스 하시는 어떤 파트너 뭐라고 해야 될까? 사업자분들 만났거든요. 예, 막 주네스가 이제 막 시크릿을 겨냥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막 침 튀기면서 막 엄청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시크릿은 4대사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7대까지 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7대까지 주냐고 추천 매칭 되게 많이 준다고 흥분하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사장님 자 5대, 6대, 7대까지 만약에 소비자의 성향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펼치지 못한다면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7대까지 소비자만 있다면 저는 추천 매칭이 없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7대까지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7대까지 돈 버는 사람이 없으면 추천 매칭은 없다고. 이해 가세요, 사장님? 7대까지든 20대까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도 소비자들만 나왔을 때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을 나의 일대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요.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보상은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무조건 돈 버는 사람을 압축해서 사드려요. 못 받는 보너스가 없다고요. 이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추천 매칭이라고 해서요. 똑같다고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시크릿은요. 내가 브론즈야. 내 파트너가 먼저 다이아몬드 될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브론즈고 이 친구보다 역량이 뛰어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파트너의 20%를 인정합니다. 제가 멜라루카에 있을 때는요. 이랬어요. 내 파트너가 나보다 먼저 직급을 가잖아요. 나는 추천 매칭이 없습니다. 내가 추천 매칭을 받으려면요. 내 파트너와 직급이 같거나 혹은 내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요. 얘가 직급 갈 때 못 가게 해야 돼요. 와해시켜야 돼요. 험담해야겠죠. 지금 못 가게. 그래서 내점이요 관계심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대수에 대한 인정을 안 하죠. 1대 2대 3대 4대 있는 애 다 탈퇴하라고 합니다. 너 일 안 할 거면 꺼지라.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사람 데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있으려면 있어라. 제품 쓰려면 제품 써라.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이 비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좀 알려주려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천 매칭의 제도다. 내가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추천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아래쪽에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일으킨 볼륨에 대해서 파트너들에게 15%는 다 공유되지만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은 또다시 나의 1대 파트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대, 2대, 3대, 4대는 또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추천은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함께 서로 리크루팅의 양을 늘리면요 당연히 빠르게 같이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추천 매칭의 제도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제 사주합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주 처음 들으시는 신규분 없으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해 가시죠? 제 얘기가? 왜냐면 신규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사주합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사주합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시면요. 직급을 굉장히 빠르게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직급을 갑니다. 매주 커미션을 정산을 하죠. 한 달 단위로 주는 기업이 아니고. 자, 1주차에 2,000점이라는 점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요거 브론즈입니다. 한 명의 에이전트가 들어올 때 1,000점이죠. 두 명의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브론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4주 이내에 가면 한 명을 추천할 때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가 붙습니다. 그 10만 원의 추가 보너스가 붙기 때문에 보통 두 명을 추천한다고 가정했을 때 50에서 대략 6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나서 브론즈 될 수 있죠. 브론즈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4주가 좀 넘어서 브론즈를 달성하면요. 30에서 40만 원 사이의 주급이 발생합니다. 이거 이해시키셔야 돼요. 4주 넘어서 브론즈 갔는데 왜 나는 50만 원 안 들어왔어? 막 또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내가 스타트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4주 안에 브론즈 달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20만 원이라도 더 보너스를 받는 게 나니까. 그리고 둘째 주 내가 로얄이라고 하는 직급을 달성을 하려면 3,000점만 플러스해서 총 합산이 5,000점이 되게 되면 로얄입니다.
이걸 사주 합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에 들어온 거에 대한 나는 브론즈의 수당을 받았지만 이 회사는 4주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받아간 매출에 대해서도 그대로 누적하고 있습니다. 직급을 갈 때는요. 4주 안에 들어온 매출을 가지고 합산해서 직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로얄을 가기 위해 5,000점이 필요하지만 2명을 그대로 인정해 줄 거니까 3명을 플러스하면 로얄이라는 직급으로 인정할 거고 로얄을 달성하게 되면 주급은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가입했는데 하자마자 로얄까지 한 번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가 월요일까지 BV 업보너스 그 프로모션이 있죠. 1200점. 지금은 로얄이 4명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저희가 로얄을 가시는 분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수당이 이렇게 합산돼서 나옵니다. 네, 합산돼서 그럼 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3주 차에 또 실버라고 하는 직급을 도전을 한다라고 보면요. 합산 지금 4주가 안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명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8명, 좌우에 8,00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만들어지면 나는 실버예요. 5명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3,000점만 점수가 들어오게 되면 좌우에 3명씩만 플러스가 되면 나는 실버라는 직급의 성취가 가능한 거고요. 주급은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주가 됐을 때 자 여기서 플러스해서 5,000점 5,000점의 점수가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네, 5,000점의 점수가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합산을 해서 직급을 줍니다. 저희가 골드라는 직급으로 승급하려면 14,00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8,000에 5,000이면 13,000점이네요. 그죠? 골드라고 하는 직급은 14,000점인데 내가 14,000점이 안 되고 합산해서 13,000점이기 때문에 골드의 달성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면 실버 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드는 승급하지 못했고 실버의 유지가 오게 되면 실버라는 직급을 갔을 때 100만 원의 승급 보너스가 여기에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버라는 직급을 유지하게 되면요. 대략 유지 보너스는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팀에 따라 좌우의 바이너리 볼륨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버 달성하면 이게 매주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래서 나는 티커미션과 이제 추천 매칭을 하면 실버 유지했을 때 대략 50만 원 정도 실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한 달에 200 정도의 수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뭐냐? 인원수가 뒤로 가면서 늘어났을 거니까 매출이 줄지는 않겠죠. 여기에 플러스 6,000점이 들어왔다고 그냥 가상의 매출을 볼게요. 6,000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5주차기 때문에 얘는 4주 합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가서야 일주에 들어와 있는 내가 돈을 받았던 그 매출이요. 그때 가서 소멸됩니다. 5주차가 돼야. 내 전주에 있었던 3주차의 매출은요. 그대로 합산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산에 다 표기가 됩니다. 그럼 6주차에 합산했을 때 3,000, 6,000에 11,000에 17,000이네요. 그러면 17,000이니까 14,000의 골드 점수는 넘은 거예요. 그러면 2만이 플래티늄이니까 플래티늄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때 골드 승급 17,000점으로 골드라는 직급을 승급하게 되고요. 이때 내가 또다시 받는 주급은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게 되면 이때 플러스 되는 보너스가 뭐가 있냐면요. 유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내가 브론즈 이상의 핀을 달성하는 순간부터 4주간의 핀을 결정을 합니다. 자, 저희는요. 브론즈는 유지 보너스가 없고요. 로얄 30만원, 실버 60만원 이런 드라이브 보너스, 차량 유지비 정도가 이제 직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4주간 유지한 최저 직급을 인정을 해준다. 보통의 회사들은요, 그 유지 보너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직급이 들쑥날쑥하죠. 로얄 됐다, 실버 됐다, 실버 됐다, 골드 됐다 이렇게 직급이 들쑥날쑥하죠. 지급이 안 됩니다. 4주간 같은 직급을 유지해야 나오는 게 유지 보너스예요. 근데 시크릿은요, 최저 직급을 그래도 인정해 줍니다. 로얄의 유지 보너스 여기에 플러스 30만 원이 포함이 됩니다. 4주 차에. 얘는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300만 원 플러스 330만 원의 주급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유지 보너스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유지 보너스는요. 자, 그러면 골드, 실버, 골드 이렇게 유지됐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거에 유지 보너스를 받는다? 실버의 유지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크릿은요. 가장 최저의 직급, 브론즈까지만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 가장 내가 유지한 4주간 유지한 최저 직급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보너스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갭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직급을 맞추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다이아몬드 정도 유지하시게 되면요. 유지 보너스가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루비로 떨어진다면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도요. 그걸 받기 위해 직급을 베팅하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승급 보너스인 거니까 저희의 메인 보너스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잘 이해하시면요. 4주 기간 안에 가장 액티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쉽게 생각하면요. 사장님 플래티늄 갈 때 좌우에 20명, 좌우에 실버를 나는 플래티늄의 직급에 달성할 수 있거든요. 5명씩이나 혹은 4명씩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5명만 딱 있으면 사실 플래티늄은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와우팩을 자꾸 파는 듯한 느낌으로 전달을 하니까 내가 쟤를 돈 못 벌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전달이 되니까 비즈니스가 어려운 거예요. 사장님들이 주고 있는 와우팩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회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요. 다단계 하다 관둔 사람 될 거예요. 거봐, 너 다단계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얘기밖에 못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이든 시작했으면 끝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 결과를 내면서 꾸준히 해야 되겠죠. 적어도 저는 네트워크를 시작했다면 다이아몬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사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감정의 기복 개입시키지 마세요. 잘 될 때 막 너무 좋았다가요.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다운되지 마세요. 그거 파트너들 다 알거든요. 내 파트너들이요. 아, 내 스폰서가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네. 아, 내 스폰서가 지금 떨어졌네. 다 알아요, 사람이. 절대 그런 거 티내는 스폰서 되지 마시고요. 내 파트너가 똑같이 담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직은요. 요동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감정에 있어서 감정에 그 시간 소요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사장님들이 지키셔야 될 거는요. 꾸준함과 열정입니다. 명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웃긴 명언이기도 한데 성공해라. 그러면 네 개소리도 명언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개소리 짓거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공하기 전에는요. 저희 엄마도 미쳤다고 다단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적어도 핀을 가고 연봉 1억 이상이 되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니까 해냈어. 그래 너는 참 경제 흐름에 빠른 아이야. 네가 주는 정보는 맞겠지. 진짜 제가 얘기하는 개소리도요. 명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요. 사장님들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해낸다는 의지 가졌으면 좋겠고 노원센터가 좀 더 폭발하고 여기서 이제 1호 다이아몬드가 나왔으니까 또 2호, 3호 우리가 쭉쭉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